안녕하세요. 이게 벌써입니다. 어제 같았던 일이 벌써 1년 전의 일이었다는 걸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1년 2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21년 2월 한 달간 아이유가 음원 차트의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던 시기에 엄청난 붐을 일으키며 등장한 걸그룹의 노래가 있었죠. 그건 바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인데요. 그걸은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용감한 형제의 회사 소속 걸그룹으로 1기 멤버가 2011년 4월에 데뷔하고 원년 멤버 잔류와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2기 멤버가 2016년 2월에 데뷔하게 됩니다. 2018년 8월에 하윤이 탈퇴한 이후 4인조 그룹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무명 시절을 견뎌내고 롤린으로 탑 걸그룹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었습니다. 그걸은 롤린 앨범을 2017년 3월 7일에 발매하여 음악방송이나 행사 군부대 위문 공연을 돌면서 앨범을 홍보하였지만 큰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위문 공연을 한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당시에 군부대에서 롤린을 들었던 군인들이 전역을 하여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게 되며 결국 4년 만에 음원 차트 1위를 달성하게 되고 이후 광고와 여러 방송사에서 러브콜을 받아오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걸 멤버 유정은 노래가 역주행한 상황에 대해 믿기지 않다면서도 롤린이 음원 차트에 진입하기 일주일 전에 멤버들 모두가 활동을 정리할 마음을 굳혔었다는데요. 정말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망한다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었죠. 2021년 2월 10일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주축 선수였던 이재영과 이다영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었습니다. 학폭 피해자 A씨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초, 중학교 배구팀 시절 단체 사진을 함께 올리며 글을 올렸는데요. 10년이 지난 일이라 잊고 살까도 생각해봤지만 가해자가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은 생각하지 못하고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스쳤다라며 이다영, 이재영의 과거 학폭에 대해 폭로하였습니다. 이다영은 폭로 사건이 터지기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곧 터지겠지, 곧 터질 거야 라며 김연경 선수를 겨냥하였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다영의 SNS 글을 본 뒤 학폭 폭로를 보자 많은 비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다영과 이재영은 사과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칼을 휘두르며 욕을 한 건 맞지만 목에서 피가 났다는 건 과장된 내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어 사과문도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으며 부단히 사건이 빨리 무마되도록 사과문을 쓰도록 그대로 받아 적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두 자매는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V리그에서 퇴출되었고 그리스 리그로 이적하여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SNS 활동을 재개하여 그리스에서 길거리 음식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과 명품백과 액세서리들을 착용하는 호화로운 생활을 보이며 사람들의 원성을 자아냈는데요. 이로써 퍼거슨 감독은 연전연승 매일 승리를 거두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35년 동안 가장 한이 남는다고 했던 사건 중 하나라고 했죠.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경찰의 고문과 가호킹으로 허위 자백을 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3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살인사건은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렀으며 차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남녀를 2인조 괴한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였고 남성은 간신히 도망쳐 신고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데 사건 발생 시간이 새벽 2시로 주변이 어두워 얼굴을 보지 못했으며 범인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두 명의 용의자가 검거되었는데요. 체포된 용의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장 씨는 시력이 아주 나빴으며 범행 장소는 완전히 돌밭이었다.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도 범행을 저지르기 힘든 곳이라며 용의자로 몰린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범인이 아님을 확신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두 사람은 경찰의 고문으로 인해 허위 자백으로 범행을 시인하게 되었고 그렇게 21년간 옥살이를 하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출소를 하고 나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의 부실 수사라고 결론을 내리며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31년 만에 강도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살인사건은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상황이며 유일한 목격자마저도 지병으로 사망하여 이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는데요. 피해자들의 아픔을 꼭 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시름을 앓게 된 지 1년쯤 지난 시점이죠. 2020년 말부터 제약회사들의 백신들이 승인되면서 본격적으로 백신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으로 보급되면서 2021년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 백신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려주려고 넣었어요. 지금까지 2021년 2월에 있었던 일들을 다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